네, 안녕하십니까. 정보부장입니다. 정말 한국 정치 참 재밌습니다. 예, 재밌어요. 저는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도전과 응전이 어우러지면서 이 승부를 해내는 거, 이게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국힘 정치 이렇게 짜증나게 하냐, 김문수 왜 단일화 홍보 안 하냐, 한덕수 왜 꽃가마 타고 가려고 하냐 등등의 막 얘기를 막 하면서 정말 이 지난한, 정말 우리가 지난하다 그러잖아요. 정말 징글징글한 거지. 이 지난한 과정이 저는 더 좋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2022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되는 과정, 물론 뭐 이제 모든 게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마음에 드는 거는 오랫동안 앞을 알 수 없는, 승부를 알 수 없는, 보는 사람도 정말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당에 있는 지도부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원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국민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도 지난 2002년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대통령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노무현이 대통령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지지율이 계속 이어지면서 뭐 20%대, 10%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분이 이제 마지막 막판에는 결국 40%대 이상으로 나와서 이해창 후보를 이기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뭐 각본 없는 드라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진행이 됐었죠. 물론 저는 뭐 그때 이제 이해창 후보를 지지를 했지만 많은 젊은 친구들이 또는 이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설을 했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그때 민주당이 이겼냐. 저는 그게 바로 계속 도전과 응전을 하는 모습. 계속 국민들이 그 한나라당 쪽은 아예 보질 않고 이미 후보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쪽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TV로 따지면은 이 시청자를 딱 묶어놓은 거지. 민주당만 보게끔.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민주당이 무슨 뭐 오늘 보니까 뭐 진보당이 후보 안 내기로 하고 뭐 단일화 했다는데 관심도 없어. 이재명이가 무슨 얘기 했다는 것도 관심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몰라. 관심도 없어. 지금 오롯이 모든 국민들은 국민의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정말 이목을 집중시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그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게 저는 김문수 장관이라고 봅니다. 오늘 점심 먹었던 분들은 이제 중도층, 본인들이 중도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김문수를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재명을 싫어하는데, 김문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도층들이 아예 투표 안 하려고 하고 있다. 국힘 욕하면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김문수가 한덕수하고 단일화 돼가지고 한덕수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식으로 해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 이유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다 된 밥에 꽃밭 때리는,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국힘은 자꾸 싸움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도층들이 아예 그냥 투표 안 하고 말아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답을 안 했습니다. 왜 답을 안 했냐? 사실과 맞지 않으니까. 결국 투표라는 거는요, 본인이 누가 싫어서, 누가 좋아서 찍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투표는요, 내가 누가 싫어서 찍는 겁니다. 내가 누가 싫어서 찍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려요. 공부도 내가 누가 싫어서, 내가 부모가 싫어가지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지. 우리 그 폭삭 속았수다 나온 거 보면 아시잖아. 내가 집에서 또 뭐 벗어나기 위해서 이 뭐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러는 거고, 마찬가지로 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운동하고 뭐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싫어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뭐가 너무 좋아서 선거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 이재명이가 좋아서 찍는 사람보다
국힘이 싫어서 이재명이 찍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반대로 이재명이가 싫어가지고 국힘을 찍고 하는 거지, 뭐 한덕수든 김문수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제가 지난 20, 30년 정도의 선거 분석을 통해서 이미 저도 체득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김문수와 한덕수의 이 단일화 과정이 저는 아주 진흙탕일수록 더 좋다. 왜 좋으냐? 진흙탕이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 욕하면서 보는 거야. 욕하면서 보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따지고 보면은 지난 이재명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진흙탕이었어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진흙탕이었습니까? 뭐 계속 무죄다 유죄다 하면서 계속 뭐 법원 가서 구속 적부심 갔다가 구속도 풀려나고 이런 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지잖아. 왜 안 떨어지냐?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관심도야, 관심도. 저 사람이 뭐 저렇게 했다, 저 사람이 구속됐다, 안 됐다, 이것 때문에 지지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이 텔레비에 보이고 계속 그거 하다 보면은 그냥 구속되고 안 됐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야. 대한민국 정치는요, 눈에서 안 보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문수가 얼마나 눈에 보였어? 지금 김문수 장관이 왜 머리가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저렇게 쌍권에 대해서 막 숫자포화를 알리고, 계속 어떻게 보면 어기적거리면서 어깃장을 놓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물론 어깃장을 놔야 되고 쌍권을 공격을 해야 되는 것도 맞죠. 근데 그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정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진흙탕을 만들어야 본인한테 더 뭐가 온다? 주목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노무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도 다 알고, 김문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고, 일반 어떤 생활은 그렇게 순수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노예한 사람이야. 그 노예라는 것은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프로라는 거지, 프로. 프로.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뭐든지. 주식은 따야 되는 거고, 정치는 이겨야 되는 거잖아. 선거는 이겨야 되고, 주식은 따야지. 아무리 주식 고수면 뭐해. 돈 잃으면 말짱 헛거지. 응? 아무리 정치 오래하면 뭐예요? 선거에서 이겨서 당선이 돼야지. 근데 지금 보면 김문수 봐요. 우리가 김문수를 인정하는 게 20년 동안 뭐 제야에 있거나 뭐 유인태니 뭐니 이런 사람들처럼 뭐 재정군에 뭐 소위 얘기해서 누구야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막 맨 제야에만 있고 맨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뭐 무슨 뭐 훈수나 두는 사람이었으면 김문수를 우리가 좋아했겠어요? 국회의원 3번 하고 경기도지사 2번 하면서 20년 동안 선거하면 이겼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응? 왜? 그만큼 프로란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떤 이런 진흙탕 싸움이다 뭐다 이런 거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김문수가 지금 보니까 오늘 8시 반에 한덕수와 김문수가 이제 단일화 단판을 짓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여론조사 한 거 가지고 아마 결과를 가지고 지금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결국 이제 단일화 합의를 하겠죠. 어떻게 합의하냐면 이제 앞으로 남은 내일 10일이고 11일까지니까 내일 하루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그걸 가지고 11일날 결국 결판을 짓겠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8시 반이니까 지금 8시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대가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문수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한테 무조건 승리하는 패예요. 그건 확실해. 예. 근데 만약에 김문수가 승리하는 패인데도 권성동이나 권영세를 만약에 넘지 못하고 김문수가 넘지 못하고 한덕수가 만약에 된다 이런 경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덕수로 가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현실의 벽을 못 넘었어. 우리가 지금 김문수가 그렇게 쌍권을 욕하고 우리가 뭐 했는데도 우리가 현실의 벽을 못 넘고 한덕수가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덕수로 가야 되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뭐다? 이재명이라는 거지. 제가 윤 어게인 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윤 어게인 할 때부터. 윤 어게인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을 제압하는 거야. 윤 어게인이 목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은 이재명을 제압하는 게 중요한 거야.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윤 대통령도 다시 뭐 집권하고 이재명도 제압하면 제일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해야 되겠지.
이재명을 제압하는 건데 그 제압을 하기 위해서 김문수가 제일 좋은데 김문수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서 권성동, 권영세가 자기네 현실 정치의 어떤 그 마각을 드러내서 결국은 한덕수를 댔다. 그래서 김문수는 그럼 차선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뭐죠? 책임 총리라도 받아내야지. 김문수는 책임 총리라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전 그것도 좀 이상해. 분명히 모든 지금 보수 지지층들은 김문수를 좋아하는데 자꾸 언론에서 나간 여론조사라고 그러면은 뭐 50% 이상이 한덕수라고 그러고 20% 이상이 뭐 김문수라고 그러는데 또 전체로 보면 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 김문수가 높다고 그러고 이상해.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김문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앞뒤가 다른지 정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 왜? 우리가 자유우파라는 게 뭐예요? 현실주의자잖아. 응? 현실주의자는 건 뭐냐면 일단 우리는 현실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 응? 그건 이재명이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지금 유튜버들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별적이 다른데 저의 시종일관의 가장 큰 생각은 뭐냐면 김문수가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후보 수락연설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관훈 토론회부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걸 봤을 때 김문수가 탁월해요. 확실히 탁월해. 확실히 탁월해. 그건 지금 제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 안 나오고 지금 당이 어떻게 할 건지 안 나온 상황에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가 탁월합니다. 네, 김문수로 가면 맞아. 김문수로 가야 이재명을 토론에서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에 의해서 마치 폭삭수가수다에 나오는 아이유가 서울 못 가고 제주도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렇게 아니면 아이유 딸내미라도 보내야지 뭐 서울대를 그런 거야. 그게 인생인 거잖아요. 내가 공부 성적 다 되고 그래도 결국 못 가고 서울대 못 가면 자식이라도 보내는 것처럼 육지로 보내는 것처럼 김문수가 못 가면 한덕수라도 보내야 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권영세, 권성동이를 요번에 처단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다음에 처단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재명이를 처단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이재명이를.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덕수로 뭐 단일화가 됐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게 해서 이 협작군들을 우리가 못 넘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책임 총리의 김문수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 계속 그렇게 저는 이어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어쨌든 김문수 카드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한덕수와 김문수가 둘이 손을 잡고 유세를 해야 돼요.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덕수도 김문수가 돼서 한덕수가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한덕수가 어디 집에 가면 안 돼. 마찬가지로 한덕수가 되고 김문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김문수가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저기 홍준표처럼. 홍준표는 저게 문제야. 말만 짓거리고 결국은 미국 가 있다는 거. 대선에 관여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 맨날 무슨 말로는 자기가 뭐 자유한국당 다 만든 것처럼 얘기하는데 막상 지금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지금 좌파하고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가 있다가 그런 미친 욕 나와 진짜. 욕 나옵니다. 이재명 찍는 사람을 제가 개새끼라 그랬는데 홍준표의 행동도 XX 진짜 XXX야.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리고 또 한때는 제가 또 그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욕은 못합니다만은 이런 행동은 아니라고 봐요. 와서 어떻게 보면 부직갱이라도 뭐 돼야 된다고 그렇게 남한테는 뭐 빨리 들어와서 날 도와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질 때는 안 도와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얄미운 사람. 정말 얄미운 사람이야. 아무튼 지금 오늘 그 의원총회 가가지고 정말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포효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김문수 멋있어요. 셉니다. 우리 문수형 그리고 문수형이 정말 할 만큼 했다. 오늘까지 하고 이렇게 정말 의원총회 가서도 저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전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의식까지 가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다 짜고 지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짜고 지금 일부러 진흙탕 만드는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 이건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도 있고 사실 정치는 그래야 돼. 어쨌든 정치는 쇼야. 근데 뭐 쇼인데 물론 그럴 일은 없지. 근데 일부러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럴 일은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지. 근데 일부러라도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뭐 일부러 한 건 절대 아니지만 정말 김문수가 저렇게 똥줄이 타면서 정말 쌍권들을 욕을 하고 그게 의원총회까지 가가지고 저렇게 막 국회의원들 다 모인 상태에서 막 면상에다가 막 쌍욕하고 또 권영세와 권성동도 살라고 저 발발 떨면서 자기들 기득권 안 놓치려고 저렇게 하는 모습이 이건 완전히 생 라이브야. 이건 각본 없는 드라마지 뭐.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정치가 어딨어요. 이런 드라마가 어딨어. 응?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참 환장하는 거예요. 자기 본업을 해야지, 본업을. 응?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모레 중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나고, 11일이 이제 마지막 그건데, 결국 오늘 이제 법원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가처분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음 단계로, 결국은 이제 한덕수하고, 여론조사 조건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면서, 결국은 이제 최종 마지막 트라이얼을 할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김문수도 이미 이제 당이 어떻게 갈지를 다 알고, 그리고 한덕수가 어떤 형태로 왔는지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알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제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모르고 지금 김문수가 뭐 놀라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야. 김문수는 빠삭한 거예요. 빠삭. 운동권도 해봤기 때문에 이 운동권 정치가들은요 보수 정치가들보다 더 영악해. 그러니까 제가 김문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생각은 보수인데 행동은 이미 좌파야. 그러니까 좌파가 뭐야? 이런 트릭이 되게 능수능란하다고. 이 선거 이기고 이런 거에 되게 능수능란한 사람이야. 그리고 상대의 의도를 상당히 꿰뚫는데 명수야. 우리가 회사나 뭐 조직에 가보면 좌파들이 훨씬 더 영악하잖아요. 자유우파들은 뭔가 좀 사람들이 영악하지가 못하잖아. 근데 우리가 김문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김문수는 목표는 무조건 우파인데 이 마인드셋이나 이 행동거지가 좌파들한테 배운 게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전략과 전술에 강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엄청나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이게 얼마나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이 행동들이야. 이런 걸 보면은 권성동, 권영세가 김문수를 무조건 밀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한덕수의 이 전라도표라든지 이 중도들이 갖고 대한 어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여기에 홀릭돼가지고 한덕수에 대해서 저렇게 미래를 가고 있는데 저같이 우파의 DNA가 무장이 돼 있는 사람들은 김문수가 나가면 100% 이긴다는 것을 촉각적으로 아는 거야 지금.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를 왜 들어오는지도 다 알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나 지금 어쨌든 생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고 생 드라마를 지금 중계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뭐 내일을 어떻게 될지 알고 뭐 권성동, 권영세의 머릿속을 뭐 들어가 봐서 어떤 계획인지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또 안다 그래도 그들도 몰라. 그들도 지금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야. 다만 지금 이제 누가 더 이제 기가 싸움이 세냐. 그리고 지금 김문수의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또 당내 어떤 그 지지 기반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지금 김문수 밑으로 안 붙어요, 지금. 다 지금, 한덕수로 다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현실이야. 어쩔 수 없어. 지금까지 김문수가 그만큼 당내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반대로 이걸 이겨내면 국힘이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겨내서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가 지금 제가 봤을 때 55대 49야. 지금 완전히 이런 씨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예요. 근데 이걸 넘어서 김문수가 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고, 그래 넘으면 야, 싱가포르도 이기고 이재명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게 저고, 그렇지 않다는 상황으로 갔다라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 뭘 포기할 수 없다? 이재명을 이기는 거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제1목적은 김문수가 최종 후보가 되는 게 제1목적. 제2목적은 설령 김문수가 권성동, 권영세의 마각에 흔들려서 또는 그 작전에 현실의 한계를 넘지 못해서 한독수가 되다 하더라도 김문수가 총리까지는 가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 영상을 통해서 주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뭐 고성국이든 뭐든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십자포화를 알려야 된다는 거. 절대로 여기서 뭐 그렇다 해서 뭐 한독수가 됐다 그래서 뭐 다 포기한다는 등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그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어쨌든 전진해야 돼. 이 모든 흙탕물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을 어쨌든 국힘으로 시선을 모아서 우리의 지지율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이재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가장 중요하다. 오늘 내일이 국힘의 이 대선 이벤트, 대선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